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안 들리죠? 이것도 이상. 이것도 이상해. 발표 하나씩 돼서 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편하지? 여기가 더 편하시겠죠? 네, 이곳을 프로그램을 좀 변경하나요? 저희 SCI 그러면 제가 혹시 발표 자료를 제출한 거하고 지금 오늘 발표할 자료가 다른 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파일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제출 자료하고 발표 자료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틀린 지금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번쩍합니다. 지금 이 세션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여유를 뒀어야 되는데 아마 이 사정상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 배경 설명도 조금 드리고 오늘 그 발표하시는 분들 좀 유의사항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에는 ESG 전문가 8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4분이 먼저 하시고 10분을 쉬었다가 다시 4분이 이렇게 발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는 최대 20분입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잡으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세션을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한상하수도학회의 ESG 연구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민간기업 특히 공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ESG 경영이 큰 화두가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환경, 특히 이 요소에 관련해서 저희 그 환경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기술자 전문가가 기여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ESG 연구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ESG 연구회에서 대략 한 5번 정도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는 과연 ESG 경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ESG 경영이 왜 기업에 필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일반적인 ESG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올해는 그러면 기업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건설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각 기업들의 ESG 사례를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올해가 이번 그 ESG 세션이 첫 번째 이제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세션을 청취하면서 아마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고 가시면 이 세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이 세션을 마치고 나서 제가 저녁 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모두 다 참여하셔서 그냥 이것만 듣고 가면 그냥 지식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찬에 참여하시면 이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서로의
경험도 이제 공유하고 어떤 인사이트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찬장소 여기서 걸어서 10분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집입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는 죄송합니다. 산업은행의 한원석 팀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세요. 한원석 팀장님이 녹색금융기획부 ESG 기획팀의 팀장님을 맡고 계셔서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의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ESG 연구에서 주로 했던 게 ESG의 이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전부 ESG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ESG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ESG 개론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ESG 경영을 공기업에서도 잘 수행하고 있는 K워터의 이제 배수정 부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고요. 배수정 부장님은 K워터 경영혁신실 ESG 경영부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연사는 SK 에코플랜트의 이성녀 담당이 상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성녀 그 담당님은 SK 에코플랜트 ESG 추진에 총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표는 현대건설의 그 토목사업본부에서 원래는 차경렬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대신 윤호근 매니저님이 그 현대건설 지속가능 경영성에 대해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됐나요 이제? 예, 제가 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가 좀 늦어졌는데. 어쨌거나 요 세션에 참석해 주신 그 발표자님들 그리고 ESG 세션 그리고 듣기 위해서 참여하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 ESG 연구회가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발표를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짧게 제가 드릴 테니까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발표 후에 발제자에게 직접 그 질의를 하시면 제가 그 답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됐나요? 죄송합니다. 발표 자료 취합 파일 USB를 한쪽에서 아직 보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QR코드 바로 예, 바로 옮기세요. 예. 제가 그러면 네 번째 발표 영상까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 이제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발표는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제가 이제 처음에 섭외를 했을 때 포스코 건설이었는데 최근에 사명을 포스코 ENC로 바꾼 것 같습니다. 포스코 ENC 인프라 사업부의 김대현 사무님이 이제 포스코 건설의 포스코 ENC의 ESG 경영 전략 및 인프라 사업 부분 실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다음으로 대우건설 풍력사업 TFT의 유상혁 부장님께서 ESG의 이해와 대우건설의 ESG 경영 현황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삼성엔지니어링 환경기술센터의 정진욱 박사님께서 삼성엔지니어링의 ESG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GS건설 환경지사업팀 정준현 부장님께서 ESG 실천을 위한 친환경 저에너지 해수담수 공동 소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제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주 꾀꼬리 같은데. 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KTB 산업은행의 한원석 팀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한국산업은행 녹색금융기획부의 한원석 팀장입니다. 우선 저희 산업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산업은행은 이제 녹색금융기획부에서 ESG 관련된 저희 녹색금융, 그다음에 저희 GCF 사업들, 그다음에 저희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녹색 산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이제 금융상품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저보다 더 기술적으로 다 전문가들이시고, 그다음에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것들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금융사 입장에서 ESG 경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ESG 경영 금융사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ESG라는 게 이제 주로 환경과 관련된 기후 변화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어떤 지배 구조를 이제 약간 투명하고 클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형태로 이제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제 ESG라는 이 프레임이 좀 규범화되고 있고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규범화되고 제도화된다는 의미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지난 2월달에 이제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 한 걸 봐도 이제 글로벌 그 무역 규제가 바뀌고 있죠. ESG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탄소거품 조정제,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폐기물, 그다음에 ESG 공시 의무,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고요. 그러면 ESG 경영이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개념은, 보통 이제 기업의 목적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업의 태생적인 목적이고, 주주가치 극대화가 이제 원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렇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이제 기업의 이제 목적이다. ESG 경영의 프레임 하에서 그 가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하는 것은 기업의 숙명이고 그게 태생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 하에서 ESG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보통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투자론에서 이미 모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평가를 합니다. 보통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출을 한다든지 투자를 할 때 보통 금융사들이 다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과거는 아니면 지금도 그렇지만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실제로 기업 가치에 반영을 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주로 하지 그게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하우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 프레임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ESG라는 프레임이 나오면서 기업이 재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과 비재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